자, 이제 어찌됐든 지금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도 의지가 별로 없고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저항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던질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정도의 고민. 나경원, 오세훈 뭐 이런 분들에게 느꼈던 저의 이제 솔직한 마음이고요. 그러나 저러나 국힘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니까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김한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뭐 경기에 비유하자면 금지 약물 같은 거 먹고 있는 거예요. 금지 약물을 먹고 있다. 당장의 퍼포먼스가 막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지 약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결국엔 탈락하는 길이에요. 결국엔 황폐화되는 길이고. 근데 지금 보면 이 링 위에서 싸워야 되는 룰 같은 게 존재해요.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법치, 민주주의, 사회적 상식 이런 걸 놓고 겨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의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링 바깥에 있는 세력이에요. 근데 이 링 바깥에 있는 세력 어떤 세력들입니까? 법원 때려부시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세력들이 하는 요구, 이 세력들이 하는 주장 이런 것들에 고무돼서 정치를 한다? 그건 당장에 어떤 퍼포먼스가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금지약물 먹는 선수는 실격이고 영원히 대회에 출전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그런 국면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되게 굉장히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어떤 거냐면 이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그런 신념에 찬 시민들을 만들어내고 이 신념에 찬 시민들이 군중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을 때 이 정치인들이 다시 그 대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이 악순환이 지금 지금 2, 3주간 지금 계속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길에 나가서 뭐 추석 민심 이런 거 언론사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 민심 나가 보면 아무도 진짜 10명 만나면 10명 다 왜 그거 계엄을 해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 그 계엄이 민주당의 입법 독재 때문에 대통령식으로 말하는 사람, 태극기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회적 상식에 미치지 못해요. 사회적 상식이 아니에요 이미. 근데 여전히 지금 100석 넘게 있는 공당이 그거에 기반한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오르는 지지도나 혹은 거기에 의견이 마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전달하는 이거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저는 이 행태가 결국엔 금지약물 퍼포먼스처럼 나중에 실격으로 드러나는 플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힘 쪽에서 보면 저 김한 기자 같은 사람을 종북 주사파 쪽에 가깝고 전체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 않는 말 그대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지금 농담을 섞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통계는 어쨌든 그렇게 잡히잖아요. 그 여론조사의 표집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게 이제 국힘을 단결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자 그럴 경우에 지금 국힘은 바깥에 있는 거리, 소위 말하는 과표집이 되고 있는 이 여론 주도층과 손을 잡고 갈 거냐 아니면 결별할 거냐. 윤석열은 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이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들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한 기자님이나 저 같은 해석을 하면 이제 계몽이 필요한 사람.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계몽령을 또 정당화시키는 건데 저는 합리적인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뭐 인구 제가 100으로 잡으면 한 80에서 85는 저는 합리적인 국민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뭐 보수 진보 네, 뭐 중도 있을 수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레디컬적 극단의 세력과 거의 종교적 뭐 내지는 뭐 교조주의적 그쪽에 거의 뭐 정치를 신앙의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 15% 정도, 10% 정도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난동을 벌이면서 지금 이 정치권의 제도권과 손을 잡은 게 즉 국민의힘과 정강훈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은 커 보이죠. 근데 커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국가 세력 노래를 부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에 와서 계몽령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논리가 과거에 강서구청장 재보궐 때부터 또 지난 총선 때부터 이번에 계엄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나쁘다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 총선 때도 뭐였습니까? 2조 심판론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계엄에 온 것도 결국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니까 나라 정상화하겠다 해서 선관위 부정선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그 안 팔리는 썩은 논리를 팔아서 결국 여기서 한 18% 졌나요? 굉장히 큰 차이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졌고요. 지난 총선도 제가 그냥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지역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비례대표 정당 투표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난 총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더하면요.
약 1,400만여 표를 득표합니다. 1,400만여 표입니다. 국민의 미래와 개혁신당을 더하면요. 약 1,100만여 표입니다. 약 네. 300만 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성적표인데 대선은 이 지역구 비례투표와 비슷합니다. 인물 중심이고 정당 중심이기 때문에 1대1로 뽑으니까 사실상 비례정당 뽑는 걸로 내가 원하는 사람 하나 뽑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난 4월, 작년 4월 기준으로도 300만 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지난 9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나라 경제 말아먹고 반국가 단체 공산 전체주의 팔다가 최근에는 계엄까지 했고 지금에 와서는 이 계엄을 정당화하면서 윤석열과의 관계를 뭐 끊어낸 것도 아니고 맺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엉거주춤한 자세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의문은 뭐냐면 지금에 와서 일부 여론조사가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등하다 내지는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 앞서고 있다 뭐 다 좋은데 실증적인 데이터상으로는요. 국민의힘이 더 잘한 게 없어요. 잘못하면 더 잘못해서 이 300만 표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질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요. 이제 파면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바뀌면요. 아마 민주당도 대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대선 주자가 나와서 미래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붙여본 여론조사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지 지금의 단계에서 내란을 진압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기 대선의 꿈을 가지고 대선에 대한 여론을 막 돌리고 있다. 이 평면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여론 흐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조사 많이 하라고 하십시오. 네. 돈 많이 드니까 많이 열심히 하시고 국민들의 민심은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30% 고정 지지층은 있을 텐데요. 나머지 40%의 중도들은 내란을 어떻게 진압하고 내란을 어떻게 정리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할 겁니다. 그럼 그 40% 중에서는 20% 투표한다고 치면요. 그 20%는 거의 8대2로 나뉠걸요? 한 8 정도는 야 이거 내란은 미친 짓이고 정리를 이렇게 못할 수 있냐? 열받는다고 나와서 정권교체표를 찍을 것이고 그 중도 중에 한 20%는 그냥 뭐 민주당 싫다 이러면서 그냥 뭐 국민의힘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표를 제가 놓고 분석했을 때는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 거랑은 상당 부분 실질의 면에서는 좀 괴리가 너무 많다. 자, 그러면 당분간 이 흐름은 지속될 것 같습니까? 뭐 박빙승부가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없다, 오히려 뒤집어졌다 하는 이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그거는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표를 분석해 보면 예. 문재인 41, 홍준표 24, 예. 안철수 21이고 유승민 6이거든요. 예. 그때도 안철수가 이제 호남 기반의 중도기 때문에 약간 민주당 성향으로 해서 표를 갈라서 해보면요. 그때도 거의 53대 47, 거의 5대 5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와 정치 지형상 5대5 구도인 거는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5대5 전제에서 내란이라는 정말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이상한 현상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엄청난 뭐 김문수 대통령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김문수 후보를 그럼 내라. 그럼 그동안에 왜 국민의힘이 자꾸 탄핵 반대하고 왜 어거지 부렸습니까? 아니, 자신 있고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문수를 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왜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가지고 그렇게 왈왈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당당하게 김문수를 내세워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진실이라고 하니까 내세워서 저는 좀 제발 좀 정상적인 절차에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 생각이 전제 듭니다. 조건을 좀 붙이고 김한 기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매우 객관적으로, 네. 엄청나게 통계적으로. 네. 자, 지금 국힘이 실제로 대선을 해볼 만한 상황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선거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뭐 구도랑 인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대선은 지금 구도가 뭡니까? 정권 심판론만 불어도 여당이 불리해요. 예. 근데 지금은 정권 심판이 아니에요. 내란을 심판해야 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심판의 구도를 압도적인 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지금 인물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 라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정당 지지율은 붙지만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누군가로 하면 3배 차이 이렇게까지 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인물에서도 여전히 이재명을 극복하는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물만으로는 구도를 뒤집지 못해요. 선거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배 정도 격차가 생기는 조사도 있지만 어떤 조사에는 네. 엎치락 뒤치락 하거나 초박빙이다. 네. 이재명과 뭐 오세훈, 이재명과 홍준표. 그 여론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3배 차이부터 초박빙까지 나오는 상황이
크게 나오나요? 보면 통계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두 가지인데 지금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응답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응답률이라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가 보통 뭐 1,000명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1,000명이 되기까지 몇 명이 통화를 해야 되느냐의 비율이거든요. 이게 보통은 10%대 정도 나와요. 10% 초반대. 네. 근데 지금 20%를 넘기는 여론조사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정한 대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과표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보나 보수의 숫자 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게 굉장히 큰 특이점이고, 이 응답률이 높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대답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마찬가지인데 중도층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관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기준들이 있겠죠. 이 내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고 해야겠다. 나는 이거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뭐 벌써 대선을 물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차이가 착시를 좀 만들어냈고, 이거는 갤럽도 알아요. 왜냐하면 갤럽이 이 마지막에 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사람들의 자가 보유 비율 이런 거를 이례적으로 다 붙여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2023년도에 했던 통계청에서 했던 인구 구성비랑 우리 표본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가 비율 굉장히 높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표본의 구성비 자체가 중도나 진보는 결집력이 약하고 보수는 굉장히 강한 결집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숫자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없다고. 아니 근데 저는